털이네. 수영 갑니다. 야 하루 만에 마스터했네. 아이고 반장 아니야, 강태훈 반장. 오자마자 들어눕는 남성. 어이구 아빠 표정 보라. 김밥 사들고 여동생 일하는 학교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비나 옷가지가 있다면 김밥 먹는 중. 요즘 애들 책상이 좋네. 요즘 애들은 텔레비로 수업하네. 저렇게 교과서도 다 이걸로 보고. 저 칠판 등장시켜주세요. 박수 쳐줘야 되나? 아이고 반장 아니야, 강태훈 반장. 그래, 지친 반장의 모습이구나, 표정이. 뭐? 네 방에 올려놨나 아까? 그게 뭔데? 아까 니 도망 안 쳤나? 자민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구나. 짜잔, 여러분, 저는 오늘 삼성호텔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삼성호텔이라니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은 그냥 여동생 카라반에서 자려고 했었는데 제부에 임직원 할인 찬스로 삼성호텔에 싸게 묵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2박 3일을 여기서 묵기로 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하네. 오션뷰. 오션뷰 했나? 나 오션뷰 한 적 없는데. 오션뷰입니다. 어휴, 좋구만. 이 삼성호텔이라는 게 거제도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제도가 삼성조선소가 있잖아요. 진짜 거제도 경기는 조선소가 다 굴린다고 할 정도로 이 삼성중공업의 존재감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조선소가 있는 이 장평이라는 곳이 진짜 삼성공화국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장평에 있는 장평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삼성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운동회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지 않았고 학교 옆에 있는 삼성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했었고 졸업 앨범도 삼성 아파트 단지 거기 있는 정원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당시 친구들의 아빠 직업이 체감상 90% 이상은 다 삼성조선소 다니시는 저희 아빠만 빼고 이제 명절만 되면 또 삼성중공업에서 선물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MC 스퀘어 같은 것도 있었고 MP3도 있었고 되게 탐나는 선물들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친구들 그런 그 귀한 선물들 받아오면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어릴 때는 아직 거제도에 영화관이 안 생겼을 때여가지고 삼성문화관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봤었어요. 거기에 약간 뭐 소극장 같은 데가 있었는데 영사로 싸가지고 영화 상영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질라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봤던 기억도 나고 거제도 하면 다들 관광만 생각하시지만 또 삼성중공업에 관련한 이런 배경 스토리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거제 사람으로서 삼성호텔이 생겼다고 하길래 그렇구나, 또 뭐 삼성이 뭐 하나 만들었구나 했었는데 또 막상 삼성호텔 와보니까 좋네요. 거제도도 다 보이고. 일단 수영을 하러 갈 겁니다. 수영 가방도 챙겨왔지. 다 찢어진 거 보셔라. 수영 상급자의 찢어진 수영 가방 들어갈 겁니다. 이거 진짜 특이하다. 나도 안 된다. 쓰는 기다. 사면 되지. 닥쳐. 근데 이거 엄청 좋은데? 내 거가. 아이씨. 수영 갑니다. 야 하루 만에 마스터했네. 갑자기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아, 배고파. 짜장면 먹습니다. 아빠 만남. 안파스타리 고현천 111. 오, 뭔가 다육다육한데. 다육다육. 오자마자 들어눕는 남성. 맨발인데 아빠. 발냄새 나는 것 같고. 이거. 이거다 이거. 널 까고 나 카오
아우 잠깐만 그리도 알고 진짜 아유 머리 아니 걸어 다니는데 뭐 묻은 것은 좀 쩍하더라고 먹고 봤는데 안 나고 뜻이 다음에. 아니 나 평소에 단정하다고 머리카락이 바린바 아우 소식이 방식이 진짜 낮은 거 전화 왔더라 니그 한배하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아빠 푸사 종이 호랑이. 일단 이거 이제 오늘 푸사로 할 예정. 진주 가발을 쓰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빠 푸사. 아빠는 약간 본인 안경 쓴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다. 맞지? 요 귀에 못 꽂았다. 이런 건 이제 노잼. 역시 할매 장독대를 왜 푸사를 해놨냐고. 이런 거 세월의 흔적. 물 한 개. 물한 개 어디 있노? 동부에 물한 개 없지? 어디 갚이지? 왜 이걸로 푸사를 했어요? 꽃이 좋았어 오메 향기 알가지고 그냥 상매 바꿔주라 봄의 향기로. 이상한데? 아 맞다 야잘 걸리네 자 이제 여동생이랑 둘이서 속눈썹 펌을 셀프로 할 겁니다. 이렇게 생긴 속눈썹 펌 키트를 샀거든요. 샵에서 그 펌 해도 좋긴 한데 매번 샵 가기가 귀찮잖아요. 끄지라. 예, 집에서 속눈썹 펌 젤을 사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편하거든요. 저는 좀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키트 구성품은 이렇고요. 이제부터 펌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혼자 하기보다도 같이 하면 훨씬 편해가지고 마침 여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배 들어줘야 돼요.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기네? 난 길이는 있어. 길이는 있는데 이제 너무 좀 뻣뻣하게 내려앉았네. 좀 무거운 거지. 그래서 펌을 하면 좀 그래도 괜찮거든. 니는? 짧고 뻣뻣하지 보이나? 보자. 니 좀 짧은 편이네. 응. 근데 원래 이 정도 아닌데 속눈썹이 완전 발라가지고 좀 길이 괜찮아진 거지. 근데 그냥 뻗기만 하니까 진짜 못생겼네. 오늘은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아 이거에도 붓이 비는가? 아침 먹는 저녁. 점심 먹고 저녁 먹네. 웃지 마라. 일단 좀 이렇게 보자 한번. 불법 기술 좋았다. 오 붙었다. 오 붙었다. 눈 떠봐. 맞지 올라갔다. 이 각도 찍어봐. 이 모습. 기생수 같다 기생수 오 예쁘게 잘 됐는데. 맞지? 아고 났네. 우와 이거 셀카로 엄청 할때 좀 어떻게 웨이브에 맞게 그 해준다고 이렇게 되게 칭찬식으로 얘기해주더라고.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속눈썹이 제법 바짝 올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화장할 때 눈 화장에 그렇게 힘을 주는 편은 아니라서 속눈썹이라도 또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근 속눈썹에 좀 진심인 편입니다. 이런 거라도 해서 살아남아야지. 이제 속눈썹 영양제 발라줄 겁니다. 제가 또 속눈썹 영양제 찬양자로서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벤튼의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인데요. 이 제품도 속눈썹 영양제로는 이미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게 아이돌 속눈썹 세럼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게 네이버 쇼핑에서도 1위 엄청 자주 한 거거든. 랭킹 1위. 평점도 4.8. 엄청 높다. 대박이네. 저도 근데 써보니까 이거 후기가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쓰고 실제로 속눈썹 변화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니도 써볼래? 아마. 사실 이제 속눈썹 영양제는 효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눈 쪽에 바르는 거니까 안자극 같은 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확실히 발랐을 때 눈가도 되게 촉촉해지면서 어떤데? 눈시리 병에 화학적인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잡잡한데 그냥 예, 되게 예전에 저렴한 거 샀었는데 냄새가 딱 나고. 맞다. 화하고 딱 냄새가. 근데 이게 눈이 뭐 시리다거나 답답하거나 뭐 자극되거나 이런 거 없이 편하게 이렇게 쓱쓱 바르게 돼서 좋더라고요. 이게 펩타이트랑 17가지 아미노산 그리고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딱 속눈썹 모근에다가 영양을 바로바로 공급을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처럼 속눈썹 펌 같은 거 딱 하고 났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속눈썹 자극도 많이 되고 저 지금 약간 후들후들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 딱 속눈썹 영양제 발라주면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이제 셀프로 속눈썹 펌을 하면 한 달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벤튼 속눈썹 영양제를 제가 바르면서 써봤는데 확실히 유지 기간이 더 늘어나요. 아무래도 이제 모근도 튼튼해지고 그만큼 속눈썹 힘도 잘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속눈썹 연장이나 뭐 펌 같은 거 하고 바로 직후에도 이렇게 바로 바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벤튼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어니스트 라인. 이게 이제 성분 순하고 민감 피부에도 자극이 없는 그런 라인이어가지고 걱정 안 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동생도 민감성 피부여가지고 화장품 볼 때 이런 인증 같은 거 다 확인을 하거든요. 어제도 그 화장품 뭐 하나 새로 발랐다고 또 빨갛게 올라왔거든요. 나 원래는 여기랑 이제 눈 위에랑 아무튼 생겼는데 자극 테스트 완료돼 있네. 비건 표시도 있네. 성분 좋네. 아 이게 눈 곡선에 딱 맞게 나와서 바르기 좋네. 이렇게. 이 볼팁이 더 작아진 거거든. 리뉴얼 돼가지고. 그래서 훨씬 촘촘하게 그래 클 필요가 없지. 아 이렇게 완전 털처럼 서 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촘촘하게 발라지는 거네. 그리고 이제 패키지 안에 보시면은 요렇게 속눈썹 자가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비포 애프터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 펌까지 끝! 영양제도 듬뿍 발라줬습니다. 아야지 아. 이제 조금 이게 이거가 조금 더 되면 이제 앉았는데 코 걸어봐 김정영. 우와. 우와. 휴, 이제 동생들 다 집에 갔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희가 방금 배달 음식 시켜 먹었다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줌바 댄스를 할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밖에 나가긴 좀 그렇고 움직이고 싶다 이럴 때 집에서 에어로빅이나 줌바 댄스 이거 영상 보면서 혼자 막 아무 때나 춤을 추거든요. 막 소화가 돼가지고 춤추면서 막 트림하고 난리가 나. 이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요거 거북이의 사계 요걸 시작으로 한 30분 정도 쳐볼까 합니다. 예. 자기 전에도 벤튼 속눈썹 영양제 발라줍니다. 속눈썹 폼 잘 됐다. 호호호. 지금까지도 속눈썹 영양제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꼭 발라주고 있거든요. 속눈썹의 생장 주기가 4주에서 6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눈썹 영양제는 잠깐 바르고 말면 안 되고 4주 이상은 꾸준히 발라줘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진짜 속눈썹 영양제 효과를 톡톡히 봐가지고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양제 쫙 발라놓고 나면은 눈 주위도 촉촉해가지고 울고 나서 이렇게 눈가 촉촉해지면 약간 시원하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크림은 요거 바이오던스 콜라겐 크림 발라줍니다. 제가 내일은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의 미니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하거든요. 상호 씨의 일상 이런 느낌인 거지. 이제 자볼까? 내일 또 수영 갈 거라서 수영복이랑 수영모랑 쫙 말려놨어요. 잘 준비도 끝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라. 와우. 아침 수영 가는 중. 김창호 씨의 아침은 방울토마토로 시작합니다. 어우, 잘 씻어가지고 번떡번떡하다 얼굴이. 아, 지금 제일 좋아. 종 챙겼나? 챙겼네. 맛있다. 수박 씨가 안 먹어지고. 나도. 먹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사람은 수박 씨가 하나도 없어 다 먹어버려. 맨날 일한다고 내가. 근데 아빠 일 안 하면 심심해서 안 되잖아. 대다. 아, 이제 골뱅이들 대다. 그러면 일 안 하면 뭐 하고 지낼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쉬어가면서 해먹는 건데. 근데 아빠는 쉬고 싶은데 일이 계속 들어오잖아. 근데 이걸 또 내치기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 노동력을 좀 줄여야 되는데. 나이가 있어도. 습관이야, 습관. 평생 이렇게 일을 해와서 맞지? 참. 예전했어.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출근하셨습니다. 아 이거 무료 급식하는 것이구나. 구원 받았어. 이웃에 또 나눠줘야 돼. 뭐 이렇게 쌓이는데. 아 봉사활동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그거 28년, 이미 30년 다 돼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장직도 맡아보고. 그렇네요. 이거 대기하는 거. 아 그뭐 5,000시간, 10시간. 여기 소회의실. 이렇게. 역대 센터장들 제일 끝에 김창호 씨. 안녕하세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영상 찍으러 왔어요. 김대중. 아니 지금 아닌데? 지금 촬영하고 계신 거 아니야? 맞아요. 어부촌연회에서 우리 저희 박차하면서 어르신 행사 초대장이에요. 결제를 해야지요. 공문이 많이 나왔네요. 아이고, 공문이. 많이 했네. 나 뭔가 샌드라고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다가 공지사항.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 아니, 저기 커피숍이다. 할머니 사도 요새 어깨가 아프시대요. 우리 어깨가 뜨끔뜨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이라 보네. 어이야. 밖에. 아이고 대다. 무슨 현장인데요? 오수갈로 묻어놨네. 그리고 이제 레미콘 오늘 친다고. 욕 받네. 오늘 일하느라. 쎄 빠졌다. 뭐지 그리 많노? 질문들. 아. 아빠한테 물어본 질문들. 어제 인생 단골집 알려주세요. 인생 단골집 맛집 알려달래요. 맛이 없다. 다 가봐야 맛없다. 그게 이유가 있다. 맛이 없는 이유가. 왜? 집에서 맨날 밥을 먹고 다니면은 네. 밖에 나면 한 끼 먹으면 억수로 맛있거든. 나 밖에서 사모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 집 가나 저 집 가나 맛이 똑같아. 그러면은 거제 그 좋아하는 메뉴. 멍게비빔밥, 성게비빔밥? 그것도 망했다. 쓰다가 건축일을 시작하셨나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뭐 급하게 더 있나. 못 먹고 못 비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손이 갈 수 있는 게 노가다. 현장이거든. 아 노가다를 시작으로 이렇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 사업도 하게 된 거네. 그렇죠. 매주님 태어나실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의 분위기가 기억나시나요? 모른다. 이런 대답이 너무 웃기다. 40몇 전을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어쩌란 말이야. 그래도 한 명 천재인데. 언젠가 집 짓고 싶을 때 아버지한테도 시공 부탁드릴 수 있나요? 아 대단한 자. 고양이 털 손주들 중에 제일 그래도 좋은 털 손주. 손주 무만이고. 그 고양이 새끼 고양이를 이야기하는 게. 나 너 집에서 털 진 거 그게 좋더라. 다리 짧아 그. 요지 진거. 다리가 짧아가지고 깔짝깔짝깔짝 땡겨 그게 좋더만. 매주님의 유튜브를 처음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이고 기가 차지 마. 아, 지금 뭐 하려고 저 유튜브를 하지. 할지도 없는 사람 우리 그거 한다 이거. 다시 태어나도 김창호 씨 할 거예요? 아, 그것도 참 대다. 김창호 참. 뭘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도 사람을 태어나야지. 내 친구는 돌로 태어나고 싶다더라. 뭐? 피부 관리 비법 좀요. 31살인 저보다 더 광나고 투명하신 것 같아요. 나 얼굴이 내가 볼 얼굴이. 광은 난다. 광은 난다. 아 강이 나나. 얼굴이 타서 그렇지 몸은 옥살 하였다 이가. 맞다. 맨날 씻고면 된다. 그건 또 보톡스 뭐 보톡스 이게 아버님한테 나 눈이 보고 시급했다. 이게 바로 일이 내려오는데 이게 한 집이다 한 집. 뭐 이빨 이어가지고 와. 김서방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 아이고 서울 빼질이 참. 빼질. 진짜 서울 빼질이처럼 생겼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빼질 하는데 아 저게 서울 빼질이구나. 이래. 유튜브에 나온 이후로 길에서 알아보시는 사람이 늘었나요? 많지. 어디 가도 막
저 고성에 휴게소 가면 그 공영 휴게소 가면 지금도 알아보고 인사한다. 지금도 인사하고 이러다. 알아본 사람이. 뭐한다? 아빠는 식당에서 누가 자기를 뭐 킥킥거리 웃고 있으면 아빠 가서 왜 물어본다. 아니, 왜 웃는데 이러거든. 유튜브 나오지. 맞다. 유튜브 아버지 나온다 이러거든. 싸가지 없는 직장 동료에게 아무 말 못한 소심인데 혹시 해줄 인생 조언이 없습니까? 말로 가서 해야지 씨버리지 가서. 화나다. 지보다 잘나면 된다. 지보다 잘나면 돼. 뭐 한다고 지금 너무 꿀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맞잖아. 처음으로 진지한 대답 나왔다 지금. 매주님이랑 같이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장사할래. 노래 창곡 있으신 게 그것도 있었네. 못난 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대신 애니 생각나지도 않더냐. 이거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 나를 보면서 무엇을 못난 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주워 먹고. 저랑 같이 도전해보고 싶은 게 생겼대요 방금. 뭐죠? 니 봉사하겠나? 나 봉사활동 해보고 싶다. 봉사활동? 그럼 좋지. 봉사, 도전. 해봐라. 힘들다. 악녀들. 그게 몇 시에 하는 드라마인데. 7시. 이제 아깝다. 선전한다. 아니 그런 드라마 없는데? 피도 눈물도 없다. 피도 눈물도 없지. 드라마 이름 악녀들로 바꿔. 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거든. 저거 시합을 자고 바람 나가고. 아 시아버지하고 바람이 났어. 뭘 봐 보기나. 요것도 대인이다. 아이고 진짜. 요것도. 우리 온도. 아이고 아빠 표정 봐라. 오늘도 진짜 날씨 좋다. 거제 와 있었던 3일 동안 내내 날씨가 좋았어가지고 완벽했어. 어제 아빠 늦게까지 놀다가 재미나게 놀고 집에 돌아갔고, 여러분 방울이 소식 궁금하셨죠? 방울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방울이는 몇 달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고양이 채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또 방울이 안부를 많이 여쭤봐 주시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좋은 소식이 또 아니고 공지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렇답시고 또 올리기에는 또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개인 채널에서라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방울이는 사고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아무래도 외출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빠 말로는 밖에서 뭔가 잘못 주워 먹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배도 엄청 부풀어 있었다고 했고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며칠을 끙끙 앓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도 이거를 저한테 얘기를 계속 못하고 있다가 저도 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방울이 외출량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빠한테 계속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런데 결국 사고가 난 거니까 저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랬었나 봐요. 아무튼 방울이는 그래서 집 근처 좋은 곳에 묻어졌다고 하고, 저희 아빠는 사실 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걸 많이 겪어보셔서 그런지 정모 보낼 때처럼 역시나 의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방울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너무 안타깝고 가엾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짧은 생이었지만 아빠랑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빠도 말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혹시나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은 외출량이로는 안 키울 거라고, 집에서만 키울 거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긴 여정을 떠나봐야 합니다. 체크아웃 뿅. 하이. 왜 갔다 왔니? 네, 왔습니다. 들어오세요.